반갑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하다 보면 또 계속 들어오시겠죠? 언더독 레볼루션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배 선배님 준비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는 별로가 없고요. 잠시만요. UDR op.io 이렇게 치시면 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노션으로 만든 거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보시면 저희 뭐 하시는지 다 알 수 있으시고요. 어, 지금 몹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발 동아리는 언더독 매니저로 네, 제 이름을 바꾸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개발 동아리입니다. 저희 몹 있으면 아마 몹이랑 그렇게 저희 언더독이랑 두 개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올해 생긴 동아리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저희 소개하고요. 선배님, 그럼 저희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오, 오, 엄청 엄청 울린다. 울린다. 살짝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을 좀 짧게 할게요. 네, 일단 많이 와주셨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되게 열띤 관심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캠을 키는 게 맞는데 사실 여기 시간이 제가 어제 좀 준비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방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꼴이 많이 안 익어가지고 캠은 좀 이따가 Q&A 시간에 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정말 뭐 아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녹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언더독 레볼루션 이분들이 활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런 활동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프로젝트 위주로 몰입된 이런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취업이나 뭐 진짜 이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언더독이 아니신 분들이더라도 기회가 되면 꼭 이러한 종류의 활동에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개발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Q&A 링크 제가 첫 번째 링크는 잘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맨 위에 링크는 신경 쓰지 마시고 Q&A 링크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영상 보시면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영상 다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제가 그때는 캠을 켜고 직접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저희가 이런 것도 네네. 네, 선배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다고요? 뭐 다시 제가 못 들었는데. 진행할까요? 저는 진행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 아니, 그냥 나중에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그냥 Q&A 시간에 하면 되겠다.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선배님이 그 런던에 계셔가지고 네트워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미리 저희가 촬영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다음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언더독 레볼루션과 함께 개발자
안녕하세요. 네,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돼서 언더독 레볼루션과 함께 개발자 해외 취업 세미나를 하게 된 컴정 1학번 졸업생 이경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홍보글에는 해외 취업 세미나라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냥 해외 취업 세미나라고 올라갔던데 사실은 개발자 해외 취업 세미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개발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음, 좀 일반적인 해외 취업 쪽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개발자 쪽에 좀 포커스를 둬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으셨겠어가지고 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컴정 1학번 졸업생 이경근이고 컴퓨터정보학과는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학과 옛날 이름이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없었던 동아리였는데 이제 언더독 레볼루션이라는 동아리. 오늘은 일단은 조치원에서 런던까지라는 주제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오늘 말고 좀 더 자세하게 해외 취업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건 조금 더 개발자 포커스가 되겠죠. 조금 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전 지금 런던에 있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취미로 테마파크 놀이공원 방문을 좋아하고 유학 한 번 가본 적 없는 순수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100만 이런 뭐 이런 강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 같은 선례가 있다, 해외 취업에 대한 선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뭐 이런 걸 느꼈구나, 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냥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냥 느끼시고 그냥 이런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목차하기도 하고 제 대학교 입학 이후의 인생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저는 11년도에 고대 세종캠 컴정과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사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송치킨이라고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네, 저희 때 많이 먹었던 치킨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미대관이죠. 호연사관이었는데 저 때는 거기다 그때 이제 한창 인형 뽑기가 유행이었어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인형을 열심히 뽑아놨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11년도에 예, 입학하고 12년도에는 진행정보시스템 학부연구실에 들어가고 13년도에는 카투사로 입대해서 15년도에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군생활 동안에 모험병사로 선발돼서 15년도에는 육군본부와 삼성전자에서 주관한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기로 수료를 했고 또 편입을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16년도에는 PC방 정보 앱으로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몇 가지 수상을 한 바가 있고 또 17년도에는 미국의 University of West Florida라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평점 4.0, 4.0 만점으로 네, 모든 과목에 만점으로 공부를 수료를 했죠. 그리고 18년도에는 졸업을 했어요. 전공평점 4.29라는 학점으로 졸업을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넥센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넥센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와서 게임시스라는 영국 게임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11년도 고대 세종 캠퍼스 입학 시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지방 모 대학교에 있다가 반수를 해서 고대 세종캠에 2011년 21살에 들어왔어요. 다들 20살에 들어오니까 조금 늦었죠. 1년 늦게 들어왔죠.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학년 때 다들 겪는 게 있잖아요. 분교 컴플렉스라고.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뭔지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지방의 고려대가? 지방대인데 고려대야? 그렇게 욕먹을 만한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욕을 안 해? 분교라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겪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겪었었어요.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심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제 때는 학교 문화가 좀 빡센 게 있었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학번제는 모르겠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21살 때 학번제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던 동아리도 교율이 좀 심했고, 멘탈도 유리 멘탈이어서 좀 적응을 못했고, 그래서 좀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거리두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이 반포 고속터미널 쪽이었어가지고 여기 고속버스 매표소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시간표를 주사로 짜가지고 매번 목요일마다 고속버스에서 목표 매표소에서 고속버스 타고 집에 왔었어요. 그냥 딱히 할 거 없어서 그냥 매주 왔어요. 조치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진리관 사진 있죠? 여기서 인터넷 커뮤니티만 그냥 하루 종일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약간 이런 흑역사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2학년 때 되게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대학원을 가는 게 좋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리고 대학생이면은 대학원에 가려면은 학부연구생을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약간. 그래서 수업 끝나고 조교님이 있잖아요. 무슨 석사 하시는 분들이 조교님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무작정 대학원 가고 싶으니까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그 조교님이 지금은 정년 퇴임하신 저희 과의 정인정 교수님 연구실 소속이셨는데 마침 또 자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인정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방에만 있다가 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원에 가라는 그 커뮤니티 글이 저를 조금씩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프로그래밍 동아리 MOB에 가입을 했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친구 따라서 언니님들하는 만화 동아리에도 가입을 하고 이건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고연전, 입실렌티, 뭐 오픈하우스, 뭐 축제 이런 거 다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신세계를 맛봤어요. 응원하는 거 정말 정말 진짜 지금은 응원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그 흑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2학년 때 학교 생활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2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랑 지금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약간 감사하기까지 하고 전 응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년 입실렌티 고연전 갈 수 있으면 갔었어요. 진짜 18년도까지 18년도까지 거의 매년 갔었던 것 같아요. 19년도부터는 가기 힘들어가지고 못 갔고 지금도 가끔 혼자서 틀어놓고 혼자서 그냥 응원해요. 응원가 틀어놓고 네, 그 정도로 응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좀 성격도 밝아지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약간 이렇게 많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좀 편한 군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카투사에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붙었어요. 와, 내 인생 폈다. 카투사에 붙다니. 정말 좋아했는데 웬일 카투사를 갔긴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빡센 부대에 가게 된 거예요. 되게 힘든 부대. 카투사가 좀 편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편한 데가 있고 힘든 데가 있어요. 보통 훈련이 많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곳이 군기도 빡세요. 그런 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군기가 빡세다 보니까 이제 밤마다 불려가서 혼나고 의차를 받고 막 엎드려 뻗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카투사를 왔는데 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금 겉돌았던 것 같아요. 되게 사고도 치기도 했었고 막 선생님한테 막 찍혔어요. 막 겉돌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이 군대라는 현실에 적응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 군대에서 잘 해내야 되는데 아니면은 아예 이 현실을 바꿔버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조리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 부조리를 찔러가지고 아예 편한 부대로 가던가 아예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군입대를 아직 안 한 남아가 있으면은
명심을 하세요. 너무 힘들면은 그냥 찌르고 다른 데로 가던가 아니면은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 안에서 최고가 되던가 약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얻은 게 약간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교훈뿐만이 아니라 되게 좋은 인연도 많이 얻었어요. 저는 소중한 인연을 많이 얻게 돼가지고 해외 취업을 할 때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에서 군 생활을 잘한 모범 병사를 대상으로 요즘으로 치면 부트캠프죠. 되게 코딩 부트캠프 많잖아요. 비싼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료로 시켜주셨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고 3개월 동안 역삼역에 있는 요 멀티캠퍼스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지원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자바, 스프링, 웹 공부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한 이러면서 웹 개발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코딩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차고 값진 경험이었어요. 프로젝트 기반의 약간 이런 몰입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언더독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를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꼭 가지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발자 양성 과정 이후에 개인적으로 편입 준비를 했었어요. 약간 등교 홈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서 편입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됐고 복학 시기를 놓쳤어요. 편입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때 이제 스펙업이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아리네 스펙업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온 그 공고를 봤는데 이 창업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팀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 경쟁대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PC방 공석 확인 서비스. 네, PC방을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 창업 리딤터라는 이제 서울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거든요. 서울시. 거기서 이제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면서 약간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되게 분주히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PC방 업주들이랑 얘기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앱을 이제 개발을 하고 개발자였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PC방이라고 치면 나왔던 앱 중에서 가장 다운수가 많고 가장 위에 있던 앱이 이제 우리 동네 PC방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그쪽이랑도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대표가 마침 개발자랑 기획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저희 팀은 개발자랑 기획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획자고 저희 팀원분들은 기획자였고 근데 그 대표분은 본인이 외주로 돈을 주고 맡겨가지고 앱을 만든 거여가지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려면은 그런 개발자 기획자가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팀을 이뤄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창업자로 동등하게 지분을 나눠가지고 서비스 통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1위를 하던 앱이었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잘 나와가지고 16,000 이상이 나왔고 업데이트가 20% 이상이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되게 됐다. 우리 되게 잘 나간다. 약간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팀원 문제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PC방이 또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쪽이랑 또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컨택을 했죠, 컨택을. 그래서 그쪽 팀이랑 연락을 하다가 또 합치니 많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쪽에 팀원이 4명이에요. 저희는 다 합쳐서 3명이었어요. 대표랑 저희 팀원들이랑. 그래서 지분 관련된 문제가 저가 제일 처음 나왔죠. 왜냐면은 원래는 3분의 1이었는데 나누면 7분의 1이 되니까 엄청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자분들이 그 4명 중에 2명이었는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보기엔 영 좀 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기 들어가 보니까 개발을 배우신 지 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한번 조금 만들어 본 거더라고요. 나이는 다 저희 또래였어요. 제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랑 저희 팀원들이랑 조금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는 영입을 해야겠다고 했고, 저희 팀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검증이 안 된 팀원분들인데 이렇게 팀원 영입은 누구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제 계정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콘솔 그 앱 확인하는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표가 저희 권한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탔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팀원은 그냥 버리고 그쪽 4명이랑 붙어가지고 5명이서 이렇게 새롭게 팀을 또 꾸리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되게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1년 가까이 같이 해온 대표였고 나름대로 신뢰를 쌓았다고 느껴졌는데 많은 것들이 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평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을. 그리고 되게 좋게 대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으니까 약간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 형성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는 어떠한 거를 봐야 하나? 나는 좋은 사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어디까지나 내가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고 그냥 항상 노력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꾸준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 그 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대표의 성격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쪽도 또 해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창업하고 진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근데 누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픈 걸 뒤로 하고 17년에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질러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고 싶어서 떠났는데 생각보다 힘든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기숙사가 4명이서 각자 방을 하나씩 쓰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보통 그런 걸 플래시웨어라고 하거든요. 룸메가 저 빼고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핵인싸, 파티 피플 이런 친구였어요. 룸메들이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데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파티를 조용히 하진 않죠. 시끄럽게 떠들죠. 근데 시끄럽게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피커를 큰 걸 가져가지고 음악을 콩콩콩콩콩 떠들어요. 시끄럽게 틀죠. 처음에는 그래 이것도 미국의 문화구나 하고 같이 들었는데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해야지 제 스타일인데 일주일에 4번 5번씩 하니까 이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렇게 노니까 힘들었어요. 전 좀 자고 싶은데 밖에서 쿵쿵거리면 못 자잖아요. 또 약간 좀 그 당시에 같이 갔었던 그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갔었던 후배랑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그런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있었고 약간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되게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원 가고 싶어가지고 교환학생이었는데도 학점을 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성과를 더 내고 싶어가지고 교환학생을 갔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을 그냥 찾아갔어요. 저는 컴퓨터과였으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님 중에서 그냥 세 보이는 사람을 그냥 찾아가가지고 저 연구하고 싶은데 연구 좀 껴줄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들이댔죠. 근데 그냥 그때랑 똑같았어요. 2학년 때 그냥 무작정 들이대가지고 연구실 들어갔었잖아요. 약간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냥 들이댔어요. 연구 참여시켜주세요. 미국 갔는데 미국 연구해보자.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구는 없고 프로젝트가 있다. 프로젝트 해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었던 도시가 이름이 펜사콜라라는 도시인데 거기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 종합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들을 위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간호사 교육용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근데 문화 차이에도 치이고 인간관계에도 치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년 생각하고 갔었는데 한 학기 만에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여행을 다녔거든요. 미국 올랜도도 갔었고 뉴욕도 갔었고 서부 여행도 갔었고 워싱턴도 갔었고 여기에서 여행 다녔는데 그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다시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를 가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긴 했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죠. 그리고 되게 귀중한 프로젝트 경험도 했어요. 미국에서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요. 되게 좋은 경험이지만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성과에 대한 압박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성적도 그냥 날려도 돼요. 4.0 받을 필요 없어 솔직히. 대학원 갈 거여도 솔직히 마찬가지였어요. 교환학생까지 와서 4.0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적당히만 챙기면 되지. 그냥 맘 놓고 놀았으면 더 그게 저한테 소중한 자산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예요. 대신에 잘 놀아야 돼. 그냥 놀면 안 되고 잘 놀아야 돼. 한국에서 해볼 수 없는 약간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열심히 놀아야 돼요. 진짜 잘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환학생 가실 수 있으면은 꼭 가시고요. 잘 노세요. 진짜. 사진 왼쪽은 교환학생 그 그룹들이랑 교환학생 친구들 도와준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논 거고, 오른쪽은 같이 프로젝트 했었던 대학원생들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뉴욕 여행 갔던 사진들이에요. 일본인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대학교 복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치원 와가지고 학교 다니다 보니까 취직할 때가 오더라고요. 4학년 2학기, 1학기 이렇게 오니까 취업을 해야죠. 한국 취업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공고 난 데만 가볍게 여기저기 넣었었어요. 근데 마침 네이버 계열사 중에 하나죠. 네이버 클라우드. 여기서 이제 채용형 인턴십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 전공 필기, 기술 면접 거쳐가지고 인턴십 붙었고요. 그 다음에 3달 정도 인턴십 기간이 있었고, 인턴십 기간 동안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코드만 빡빡 써가지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GitHub 이슈 작성, 칸판보드 작성, 이슈 관리, 위키 작성,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다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사내 GitHub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코드 저장소 만들고 매주 코드 리뷰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도 다 있었어요. 네이버 인턴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네이버는 다르다 이런 거였어요.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맨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멘토분, 저희를 도와주셨던 네이버 직원분이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 조원들, 같이 생활했었던 조원분들이시고, 팀원분들, 네, 조원분들. 근데 다들 너무 실력이 너무 좋아요. 네이버가 그냥 네이버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물안 기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직원 평가 때 이제 저는 안타깝게도 떨어지게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붙게 됐고, 저는 비록 정직원 전환 떨어져가지고 네이버에 정직원이 되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되게 좋은 자극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진은 네이버 그린 팩토리에 있는 휴게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 있는 레고 조립한 그런 거 있고, 오른쪽 사진은 사무실. 저희가 진짜 그때 이제 네이버 그린 팩토리에 있었을 텐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금 판교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실이 미어 터져가지고 저한테 자리를 못 줘가지고 그 회의실을 줬어요. 회의실에 자리 하나씩 놓고 했었던 때라서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보드에 막 써져 있는 거 있죠. 이때 이제 열심히 토론을 하기도 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개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엑셀인데요.
넥센이야말로 제가 있었던 회사기도 하고 정직원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회사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회사기도 하고 제 집 같은 느낌이라 친정 같은 느낌이라 뭔가 좀 뭉클하긴 하네요. 또 사진 보니까 네이버 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했죠. 다시 결국에 가게 된 회사가 넥센인데 취업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에 약해요. 지금도 그런데 넥센이 조금 네카락 후배 이런 후대에 비해서는 쉬워요. 코딩 테스트가. 그래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이건 내 코딩 테스트고 이제 실무 면접 이런 데에서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좀 나았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조금 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저를 좀 돋보였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스타트업이 좋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좋은 스펙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스펙으로만 쌓으면은 안 되긴 하는데 창업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넥슨에 붙었던 거를 보면은. 아무튼 저처럼 알고리즘 테스트 약하신 분이면은 넥슨 한번 눌러보셔도 될 것 같고 물론 플랫폼 개발 기준입니다. 게임 개발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전 플랫폼 개발, 그러니까 게임 개발 제외하고 일반 서비스 개발 기준이고 제가 배치받은 부서는 라이브 플랫폼 실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게임 말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인텔리전스 랩스의 소속으로 바뀌고 여기는 인텔리전스 랩스는 플랫폼 분석 본부라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그냥 게임 말고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총괄 시스템, 기반 시스템 이런 거는 다 다루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넥슨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 있었고요. 게임 회사 특유의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뭐 복지 좋죠. 대기업이고. 잠시만요. 근데 원래 그거에 비해서 단점이 게임 업계가 원래 연봉이 되게 짜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게임 개발 기준으로 초봉이 5천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갈만하지.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을 넥슨에서 시작을 했죠.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정말 추천할 만한 회사인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팀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는 한데 좋은 팀장님, 좋은 팀원분을 만나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어쨌든 이 회사에서 넥슨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일을 대하는 태도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 취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테마파크라는 취미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롯데월드 브랜드 같은 그런 좋은 놀이공원들이 있지만 저는 17년도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죠.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해리포터 테마파크에 가보고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파크 매니아가 됐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교환학생 때도 이제 올랜도를 갔었고 올랜도가 이제 테마파크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베이스로 개인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앱은 테마파커스고요. 이름이 이제 놀이공원 정보 그리고 어트랙션이 이제 놀이기구 어트랙션이죠. 정보, 대기시간 정보 이런 걸 보여주는 앱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짬짬이 만들었었는데 2020년 말에 출시를 하게 됐어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검색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약간 무료로 강의를 하는 대신에 광고비 이런 거 광고 하나 소정의 광고비로 약간 이런 거 하나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무료 앱입니다. 광고 안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국 회사 합격한 데나 해외 취업 준비하는데 되게 개인 앱 이것도 많이 써먹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해외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좀 제대로 발표를 할 때 그때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써먹어야 하는지 해외 취업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에 근본적으로 도전한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나이 되기 전에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제대로. 뭐 교환학생, 어학연수 이런 거는 좀 성이 안 찼던 거죠.
개발자로서 좀 큰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컸죠. 제가 여기다 해놓은 팡에다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즈니라는 이런 기업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시장 크기 이것도 크죠. 5천만이 이용하는 시장하고 2억, 3억, 5억, 10억, 30억 이용하는 시장하고 정말 다르죠. 기술 스택, 뭐 높은 연봉, 뭐 근무 환경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영국이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수많은 기업 로고들이 있죠. 한국에 비해서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을 골라가지고 로고들을 뭐 가져왔는데, 일단 테크 대기업들이 다 있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런 것도 다 이런 회사들도 오피스를 다 꽤 크게 영국에도 지어놨습니다.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몬조, 스터딩뱅크, 스카이스캐너, 그 다음에 스냅챗, 딜리버루, 다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JP모건, 고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거는 금융대 다 엄청 좋은 회사들이에요. 다 모두 진짜. 우리나라는 뭐 데카라 쿠베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만 해도 일단 영국에 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미국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점. 미국국이랑 영국국이랑 같이 겹쳐놨죠.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는 뭐 모든 뭐 개발자의 꿈이지만 바로 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자가 워낙 빡세가지고. 근데 영국을 통해서 가면은 조금 나아져요. 조금 가기 쉬워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연봉이죠. 이거는 연봉 순위인데 국가별 개발자 연봉 순위예요. 3등에 영국이 있죠. 1등 미국, 2등 캐나다. 1, 2등은 뭐 어쩔 수 없고, 미국은 당연히 많이 주고 2등 캐나다는 미국 옆에 있으니까 많이 주고, 영국은 유럽권이라 제일 많이 줘요. 이쯤 되면은 뭐 이것만 해도 이것도 뭐 갈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보고, 네 번째로 뭐 해리포터를 넣었지만 해리포터를 비롯한 뭐 수많은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죠. 어제만 해도 저는 레미제라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정말 뭐 미술관, 뭐 박물관, 뭐 영국에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체계거리가 정말 많아요. 이런 점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행 가는 것도 좋죠. 유럽 전역을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정말 좋고, 그런 것도. 또 다섯 번째 사진은 브렉시트예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기회인 게, 요거를 통해 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직이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입니다.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영국 워킹홀리데이는 2년을 줘요. 다른 나라는 보통 1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로 와도 취업비자로 전환하기가 되게 쉬워요. 저도 워킹홀리데이가 돼가지고 지금 5일 비자로 왔는데, 취업비자로 지원해주는 회사로 와가지고 취업비자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은 워킹홀리데이를 넣어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것도.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 영국 개발자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주 조그마한 회사나 아주 큰 대기업 말고 한 중견기업 수준에서 알아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봤더라고요. 제일 옆에, 제일 왼쪽에, 일단 런던 기준이고요. 제일 왼쪽 엔트리 레벨이면 대학교 갓 졸업한 신입입니다. 요 정도는 한 6,4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한 미드 레벨이면 한 3년차에서 5년차, 요 정도면 한 8천만 원 정도 받고, 시니어면 한 7년차에서 10년차, 요 정도면 1억 1천만 원. 그리고 리드급이면은 한 팀장이죠. 한 팀을 이끄는 리더 정도가 되면 한 1억 5천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잘 받아가지고 한 미드에서 시니어 정도에 걸쳐있는 정도로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영국 처음 도착해서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자가격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 알아보러 다니다가 한 3주 차부터 취업 준비를 슬슬 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후에 합격 통보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회사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됐고,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원 목록을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인터뷰를 받더라고요. 정리해놓은 것만 16개고 회사만 16개죠. 인터뷰는 진짜 많죠. 실전에는 훨씬 많이 봤어요.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붙은 게임시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모바일 카지노 게임 회사예요. 영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 도박 산업이 양지의 비즈니스입니다. 음지가 아닙니다. 23조가 넘는 크기의 시장이죠. 한국의 게임 산업이 전체가 17조고 여기는 도박이 23조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한국 전체 게임 시장 크기보다 영국 여기 도박 시장 크기가 더 큰 거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간 게임시스라는 회사는 버진 게임스, 잭팟조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그 일부 카지노 종목에서 탑3 안에 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맡은 역할은 안드로이드 카지노 게임의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 이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채용 과정, 리크루터 컨택, 기술 인터뷰, 테이크 어사이먼, 오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됐고 자세한 채용 과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회사 취업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수많은 이런 취업 과정들이 있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느꼈어요. 영어 실력, 이것도 인터뷰 보다 보면은 실력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개발자들한테 요구하는 과제, 테이크홈 어사이먼트, 뭐 기술 인터뷰, 뭐 퍼스널 인터뷰, 컬처 인터뷰 이런 수많은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이 인터뷰를 다 봐야 합니다. 다 헤쳐나가야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저처럼 한 16번쯤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실력이 점점 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나를 찾는 회사가 하나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해외 취업할 때는 그러니까 준비물이 필요하죠. 가장 간단한 거는 레주메가 필요하죠. 근데 레주메만 있으면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 말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이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 회사가 나를 뽑아줄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링크드인 계정이 있으면은 리크루터한테 직접 컨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리크루터가 저한테 컨택을 할 수 있죠. 리크루터는 이제 헤드헌터예요. 헤드헌터를 우리는 영국에서는 리크루터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리크루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리크루터를 통한 그 잡 서칭 구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크루터를 통한 잡 서칭이 오픈이 되어 있다. 근데 리크루터가 회사 소속 리크루터도 있고, 그러니까 프리랜서 리크루터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리크루터들이 있고, 이건 이제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링크드인 계정이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은 기회에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음으로 1년 이상의 경력, 3년 이상의 경력. 이건 뭐 당연하죠. 경력이 있는 개발자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경력은 뭐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좀 옮기기 힘들어지는 것도 있죠. 한 3년 차에서 한 6년 차, 5년 차 이 정도가 가장 이직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다음으로 대략적인 개발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코딩 테스트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큰 회사들은 다 있다고 봐야죠. 다음으로 폰 스크리닝은 이력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뭐 제가 봤었던 기업 중에 큰 기업 아마존에서는 컬처 인터뷰, 알고리즘 인터뷰 이거를 좀 진심으로 좀 빡세게 봤어요. 그냥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이크 홈 어사이먼트라는 거는 이제 과제를 주는 거죠. 저는 요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과제만 한 5개인가 6개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코드 짠 거 보고 얘가 잘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뭐 개발자분들 하는 것처럼 기세다가 올려가지고 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죠. 테크니컬 인터뷰, 컬처 인터뷰 이렇게 있는데 뭐 안에다 써놓은 것처럼 어사이먼트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지만 언어나 프레임워크 지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전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해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다 총괄해가지고 4시간에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짜리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빅테크가 그래요.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분 닥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쳐야지 연봉 1억, 2억을 받을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약간 랩업 하는 느낌으로 해외 취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와본 지 지금 한 3달? 3달 좀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여행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는 거 다 여행 같고, 영국 여기저기 아니면 뭐 유럽 여기저기. 저 다음 주에 프랑스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는 뭐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백신까지 다 맞으면은 이제 어디 가는 거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백신 사람들 몰려있는 데 갈 때는 백신 접종하는 걸 요구를 해요. 백신 그거를 코비드 패스라 그래가지고 백신 접종증을 보여주면은 오케이 이러고 갈 수 있거든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 프랑스 여행을 가고요. 그런 여행을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일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영어가 자동으로 는다는 게 장점.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월급 연봉 많이 주죠. 큰 장점이죠. 단점은 연봉이 높은 만큼 생활비랑 월세도 비싸다는 점. 그리고 영국이 병원이 무료인데, 무료는 좋죠. 근데 뭐 이런 게 안 좋아요. 예약을 잡으면은 3달 뒤에 오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3달 뒤면은 그냥 자연 치유해가지고 다 나을 것 같은데, 의료의 질이 썩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가족이랑 친구가 다 한국에 있죠. 근데 뭐 이러한 장점, 단점이 있어도 커리어를 위해서 와야겠다 싶으면 오는 거죠. 전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저기 놀러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이죠. 뭐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이제 해리포터 연극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공연장이고, 제가 갔었던 뭐 오른쪽 위에는 그 테마파크, 그리고 노팅힐 북샵이라는 그 노팅힐 영화에 나왔던 뭐 촬영지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친구랑 갔어요. 그리고 뭐 먹었던 거. 그리고 오른쪽은 유로 2020 그 파이널 결승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몰렸죠. 다들 잉글랜드 저거 입고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가는 속에 제가 생겼던 그런 경험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인스타를 원래는 비공개를 해놓는데 당분간 공개로 할게요. 팔로우 해주시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아마 이거 나갈 때, 방송할 때 채팅창으로도 말씀드릴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올리시면 돼요. 제가 그 드라이브에다가 스프레드시트로 질문지 그거 올릴게요. 네, 거기다가 이미 질문을 올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확인을 곧 할게요. 질문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뭐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쉬앤칩스 맛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뭐 저는 피쉬앤칩스 되게 좋아해요. 네, Q&A 시간 이때 뭐 멈춰놓고 진행을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면 Q&A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그러면 일단 올라와 있는 것부터 혹시 가능할까요? Q&A가? 제가 카메라를 켰거든요. 뭐 아, 보이시나요? 네네. 어떻게 뭔가를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제가 요거 화면 공유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나오네요. 네, 이제 선배님 그 화면 공유 하시면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개를 어떻게 했더라? 일단은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일단 네. 글경 21학번 민서영님께서 고대 세종이
분겜 꼬리표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데 취업 후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겪는지 궁금합니다. 경영대 소속인데 선배님처럼 학부 생활 중에 교수님께 문의하면은 프로젝트의 연구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이 두 개시네요. 분캠 꼬리표로 인해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데 직장 내에서 차별이 겪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직장 내에서는 당신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 이제 저희 동기, 그러니까 제가 넥슨에 들어갔을 때 18년도 공개 채용, 공채 출신이거든요. 저희 동기 중에서 그 친한 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대 안암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대 안암 분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학교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학교 이름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세상 자체가 대학교 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자체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 고대 세종도 충분히 좋은 학교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학교 이름으로 뭔가 평가를 받는 시대도 지나기도 해가지고 제가 분교 컴플렉스가 1학년 때 있었지만 정작 나이를 먹고 드는 생각이 그런 게 필요할까?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본인만 잘하고 본인만 실력이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하고 연봉 잘 받고 음, 본인의 실력에 본인의 실력을 쌓고 본인의 경험을 쌓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캠, 대학교 이름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영대 소속인데 학부 생활 중에 교수님한테 문의하면 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있죠. 이거는 일단 무조건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학과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달라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문의를 해보는 거죠.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컨택을 무조건 해보는 게 정말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들이대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서양권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약간 부족한 게 약간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뻔뻔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오히려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들이대야 돼요. 원하는 게 있고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뭐 있든 없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으면은 진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저처럼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하이브리드 대위 핫해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용어가 헷갈리죠. 이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웹앱 쪽이 하이브리드 앱이었는데 요즘에는 플러터나 아니면 리액트 네이티브 약간 이런 쪽을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또 하는 것 같고 정확한 용어는 약 크로스 플랫폼 앱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그쵸. 저는 지금 플러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둘 중에 하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아파커스라는 앱이 되게 iOS 쪽으로 내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 이제 개인 개발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안드로이드 앱이랑 iOS 앱을 따로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그거죠. 답은 크로스 플랫폼 앱이죠.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냐 뭐 플러터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플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더 핫하니까. 전망 전망은 이게 본인이 취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앱 개발자가 될 거냐 약간 요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앱 개발자가 될 거다, 이쪽에서 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앱은 요거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직업으로 삼을 거면은 네이티브를 하나 타야 돼요. 안드로이드나 iOS나. 왜냐면은 그게 이제 직장에서 요구하는, 많은 직장에서는 특히 큰 기업에서는 아직 앱 쪽을 할 거면 네이티브를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크로스 플랫폼으로 하는 큰 회사는 잘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퍼포먼스가 많이 딸리기도 하고, 이게 필앤룩이라고 하죠. 실제로 좀 앱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크로스 플랫폼이랑 그 네이티브랑 그런 많은 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점들도 있죠. 그래서 직업으로 할 거면은 저는 네이티브를 할 거는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네이티브 하나를 뭔가를 이미 잘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냥 취미 수준으로 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플러터 괜찮죠. 리액션 네이티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3학년을 마치고 1학년 휴학을 하여 빅데이터 팀 소속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혹은 MLOps 관련 직무로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또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쌓아야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아, MLOps, 데이터 엔지니어링. 제가 이쪽 분야는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약간 느낌만 보면은 이쪽 데브옵스, 그러니까 머신러닝 쪽 기반으로 한 데브옵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 그 코어 알고리즘 쪽이 아니라, 이거 맞나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이거 질문하신 분 제가 이거 얘기한 게 맞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한 게 맞나? MLOps가 그거 맞아요? 그 머신러닝 쪽 하는 데브옵스 쪽 맞나요? 빅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 ML 파이프라인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이쪽은 제가 알기로 굳이 대학원 안 가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만약에 코어 쪽 알고리즘을 팔 거면은 박사과정까지 하는 게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대학원 쪽보다는 데브옵스 쪽 경력을 쌓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쪽 기반 지식이 이제 그런 알고리즘 쪽은 아니니까, 그냥 데브옵스 쪽 경력 쌓고, 음, 저는 약간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냐면은, 머신러닝 쪽은 되게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쪽 지금 분야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름 까먹었다. 지금 구글에서 일하시는 되게 한국인 엔지니어분, 머신 MLOps 분 계신데, 저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엇보다 도메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사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한 도메인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게임 쪽이지만 게임 쪽이었었지만 뭐 게임 쪽에서 이런 쪽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은 있으신가요? 도메인 쪽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음, 이런 머신러닝 쪽 관련 분야는 그 무엇보다 도메인 쪽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을 드리는 거에 일단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도메인 쪽에 대한 그 지식을 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무엇보다 경력이 중요하겠죠. 일단 그쪽 도메인 쪽을 일단 어떤 쪽을 할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할지.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포트폴리오 스펙을 어떤 식으로 쌓아야 할지. 근데 요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스펙 이런 거는 뭐, 뭐 나오잖아요. 찾아보면은. 그쵸? 뭐 머신러닝, 데브옵스 이런 쪽은 사실은 이런 쪽은 사실 회사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좀 힘든 감이 있긴 있죠. 이런 거는 인프라랑 좀 빅 시스템이 필요한 이런 분야긴 해가지고 어, 아, 선배님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아, 네. 그 질문, 자, 남정재라고 합니다. 네. 그 네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데이터 분석,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데이터 분석 쪽이나 이제, 네, 그쪽이 성향이 좀 강한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후에 취직하거나 미래 방향을 엔지니어 쪽으로 잡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있어서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뭔가 정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 이름 생각났다. 조대협님. 조대협님 아시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협님이 딱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 하고 계세요. MLOps. 그분 블로그 하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네, 자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컴용 18학번 권윤주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질문 1. 한국에서는 잡코리아나 그런 구직 사이트가 많은데 해외에서도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겠죠? 이력서를 넣으신 건가요? 이 처음에는 초기 자본이라고 해야 하나요? 영국 들어갔을 때 들어갔던 경비가 궁금합니다. 3. 스피킹이 약한데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사실 이런 상세한 방법론은 사실 한 번 더 다음에 그 자세한 해외 취업 세션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자꾸 다음에라고 했던 게 약간 그런 데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약간 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에도 당연히 구직 사이트가 있죠. 말씀드린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넣기도 하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리크루터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인디드 뭐 리드 뭐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나는 이름은 약간 그 정도 한데 그큰 기업들은 보통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음,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까지는 아니고 이제 팡을 제외한 초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이제 중견기업 이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리크루터 통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크루터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고요. 이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큰 데 말고는 이제 대부분 리크루터 통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터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리크루터 통해 가지고 된 거고, 초기 자본, 영국 들어갔을 때 들어갔던 경비. 저는 돈을 좀 많이 쓴 편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왜냐면은 처음에 집을 잡았을 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집 계약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썼어요. 특히 한 1,0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한 3개월 동안. 근데 초기 자본은 일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냐면은 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런던이 월세가 좀 비쌉니다. 좀 저렴한 데를 가려고 하면은 좀 외곽으로 나가거나 하면은 좀 싸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생각을 하면은 초기 자본은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1,00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최대한. 스피킹에 약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음,
영어 공부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계속 그냥 자격증 시험을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토플, 토익, 뭐 오픽 이런 걸 그냥 한국에 있다 보면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요거는 그냥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영국 오기 전에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학원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피킹에 집중을 해가지고 대화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 월스트리트라는 데 약간 그런 데였어가지고 그런 정도의 학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워홀 교환 선발됐다가 코로나로 못 갔습니다. 월 준비하실 때 IELTS로 준비하셨는지 토플러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워홀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영국 워홀은 필요 없어요. 워홀 준비할 때 뭐 영어 점수 필요 없어요. 그냥 넣으면 랜덤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넣어서 됐고요. 오히려 교환학생 준비할 때 토플로 했었죠. 교환학생 준비할 때 토플로 했었고 토플 준비할 때 2달 정도 강남에 학원 다니면서 전 준비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하실 때마다 방향성 같은 정보, 사소한 궁금했던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얻으셨는지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향성 같은 정보, 사소한 궁금했던 것들. 음, 방향성이랑 사소한 궁금한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랑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많이 보이는데 커뮤니케이션이랑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에너지를 얻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창업을 시도할 때에도 저는 조금 개발자의 역할이었잖아요. 제가 CEO는 아니었고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옆에서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가 조금 이끌어 나갔죠.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특히 창업에 있어서는 좋은 친구를 옆에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 같은 안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좀 믿을 만한 친구를 곁에 두는 거는 진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려내야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창업 동아리가 좋은 만남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했던 거는 뭐 진짜로 뭐 정보에 관한 거면은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사소한 궁금했던 거. 아, 창업에 관련된 이런 것도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창업경전대회 나가고 뭐 이런 피칭하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칭이라는 게 그 창업 대회 나가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거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거 나가다 보면은 꼭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제 창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서비스 어떤 거다 라는 거 얘기를 하고 뭐 같이 이제 교류를 하고 할 수 있는 뭐 정보 교류의 장이자 이제 뭐 친목의 장이죠.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이제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창업 준비에 증명하십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창업이 안 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엑센 들어가실 때 창업하셨던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을 쳤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신입을 볼 때 창업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보고 좋다고 느끼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플랫폼 쪽으로 개발하면서 창업 중입니다. 창업이 안 되더라도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개발자시면은 본인이 창업하면서 개발했던 것들을 뭐 깃허브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문서화를 할 수 있잖아요. 도큐멘테이션.
깃허브에다가 소스를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놓는다든지 뭐 방법은 많죠. 이런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고 뭐 넥슨이든 뭐 회사에다 지원할 때다가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다가 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신입을 볼 때 창업을 했다가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좋다고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자세가 아닐까요? 약간 자세에 대한 부분을 좀 좋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니까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좀 실력이 또이또이하다고 여기면은 조금 더 인생을 좀 진취적으로 살고 좀 여기서 회사에 뭔가 더 이득을 얻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뽑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업만 듣는 학생보다는 그래도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약간 그런 학생을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학생이 좀 더 우리 회사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플랫폼 쪽으로 개발하면서 창업 중입니다. 아, 정말 이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고 개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분야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는 개인 프로젝트가 처음에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진짜 개인 프로젝트는 그 유튜브 영상 보여주는 안드로이드 앱이었어요. 게임 공략.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 프로젝트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 프로젝트인데 너무 거창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라고 요거까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본인 뭐 취미든지 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취미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인터넷에서 뭐 하다못해 뭐 클론 코딩 뭐 이런 강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방법은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취미 게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일하고 싶은 분야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일하고 싶은 분야? 음, 분야? 이것도 개인 프로젝트 코딩 하다 보면은 조금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처음에는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 겸 약간 취미 겸 약간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그 UI 쪽을 하면서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앱 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안 해봤으면 몰랐겠죠. 그래서 경험을 해봐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약간 그런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 넥슨에서 처음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 때는 공채로 회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이라는 룰을 딱 정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 보니까 서버 개발을 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개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의 멘토님이 있었거든요, 넥슨에서. 근데 서버 개발은 저희 넥슨에서 쓰는 언어가 단넷이라는 C샵 단넷이라는 언어였는데 그게 좀 범용성이 부족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범용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넥슨에서만 쓴다 뭐 이런 말이죠. 다른 회사에서는 잘 안 써가지고 이직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앱 개발해야겠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긴 있었는데 약간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약간 뭐 주변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환학생 때 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놀아봐야 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일단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꽂히는 게 있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주변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크게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어떻게 찾았나요? 이런 거를 그냥 맞닥뜨리면은 사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지금부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엔드 개발자를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고를 이용한 프로젝트와 스프링부트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할 기술 스택이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 관리하고 있는데 블로그로 관리하는 게 가산점이 됐나요? 가산점이 될까요? 뭐 일단 잘하고 계시네요. 장고, 스프링부트 잘 하고 계시고 기술 스택이 있을까요? 기술 관리하고 있는데 블로그로 관리하는 게 가산점이 될까요? 음, 취업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기술 스택은 뭐 다양하게 경험해 보면 무조건 좋기는 하죠. 음, 근데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런 것들, 배포, 젠킨스 이런 걸도 한번 배포하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배포라는 게 있는지도 아예 몰랐었거든요. 네이버 가서 알았어요. 아니, 네이버 가가지고 약간 좀 약간 현업에서 쓰는데 현업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그 신입 개발자 수준에서는 잘 모르는 약간 그런 기술들이 좀 있거든요.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배포 관리, 젠킨스를 이용한 배포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인증 같은 거 하는 거, 뭐 세션 말고 세션 인증은 조금 유행이 지났죠. 뭐 JWT를 이용한 토큰 기반 인증, 약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 현업에서는 무조건 하죠.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안정성을 위해서 약간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거 한번 해보시고 음, 뭐 거기까지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것도 가능하시면은 신경 써보시고 뭐 도커 이런 것들 도커나 쿠버네티스까지 뭐 가능하시면은 하는데 너무 거기까지는 경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충분한 부분이긴 해요. 거기서부터는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또 레비뎀큐, 메시지 큐, 뭐 카프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이것도 경력을 좀 가지고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신경은 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신입 개발자로서 기술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적어도 현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어느 정도의 기술 스택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는 좀 알고 계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MS,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도커, 뭐 쿠버네티스, 뭐 젠킨스, 배포, 뭐 이중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복잡한 개념이 이제 하나의 큰 서비스거든요. 현업에서는 다 그렇게 돌아가요. 사이드 프로젝트랑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면은 100%다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면접에서 큰 가산점이 될 겁니다. 분명히. 깃은 당연히 잘 써야죠. 그거는 무조건. 그리고 블로그도 하시면 좋죠. 블로그는 진짜 블로그를 잘 관리한다는 거 진짜 엄청난 그 가산점이 되죠. 왜냐면 그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기술글을 올린다. 그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죠. 무조건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블록체인 쪽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이거는 진짜 몰라요. 이거는 아시는 분 전문가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블록체인 쪽.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국내 회사와 해외 회사의 팀 분위기나 업무 환경이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10월 18일에 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음, 입사하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쯤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뭐 다른 점 이런 거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뭐 세미나 연다던가 아니면은 뭐 언더독 통해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가지고 또 여쭤보신다던가 그래도 되죠. 뭐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팀 분위기, 업무 환경. 저는 인스타 팔로우 하면은 마팔해드립니다. 라이엇 업계 이미지. 저 게임 회사 라이엇 업계 이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가 넥슨에 있었긴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이 넥슨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게임 업계를 다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 일만 관심이 있지. 이게 회사를 와보시면 아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 뭐야 하는 일이 모든 게임 업계에 돌아가는 거 다 알아야 되는 약간 디렉터 그 아니면은 약간 그런 그 외부 쪽이랑 컨택을 하는 약간 그런 쪽 이름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일은 그냥 개발자라서 기획자도 아니고 제가 한 일은 그냥 개발만 하는 거라서 게임 업계에 대한 약간 그런 이미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게이머들이 아는 약간 그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게임 업계라서 뭐 뭔가는 다르다 이런 거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컴퓨터 언어 공부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어떤 언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떤 분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게임 프로그래밍 쪽 생각 중입니다. 컴퓨터 언어 공부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어요. 진짜 맨 처음 시작한 건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인가 우연히 이제 창조 59라는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연히 접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기초적인 거 배웠죠, 진짜. 그거를 접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코딩을 쭉 한 건 아니고 그때 조금 배우다가 이제 입시를 했죠. 대학교를 와가지고부터 다시 제대로 했는데 언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음, 일단은 컴용은 아니신가 봐요. 컴용이시면은 일단 그 따라가는 그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컴용을 따라가시는 거는 컴용 커리큘럼이 아니면은 특히 배워야 되는 언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최고긴 한데 게임 프로그래밍 쪽 전정이요? 전정이면은 음, 네, 어쨌든 그쪽 코딩 커리큘럼을 딱 따라가는 그런 건 아니긴 하겠네요. 배우긴 배워도 게임 프로그래밍 쪽이면은 언어 그거 게임 엔진 해야죠. 그쵸? 유니티 하셔야죠. 그럼 C샵 하셔야죠. C샵 하세요, C샵. 유니티랑 C샵 하세요. 딱 정해져 있네. 게임 프로그래밍 쪽이면. 저는 게임 쪽 되게 전망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유니티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서버 쪽을 하려면은 아예 백엔드로 가는 게 좋고 클라이언트 쪽을 할 거면은 그러니까 앱 쪽 하려면은 게임 쪽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수익 창출이 잘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서 게임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되게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게임 쪽 공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니티, C샵 공부하세요. 마팔 해드릴게요. 코딩 테스트 공부요. 코딩 테스트 공부는 저는 리드코드로 했어요. 백준으로 해도 되고 리트코드로 해도 되고 해외 취업할 거면 리트코드가 좀 더 낫긴 하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공부하냐라는 방법론 자체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음, 해외 취업을 중심으로 하실 거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런 사이트가 있는데, 요런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채팅창을 띄워가지고, 이게 이제 그 리드코드라는 해외 알고리즘 공부 사이트죠. 거기에 있는 문제 목록을 그 좀 엄선을 한 그런 사이트예요. 좀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분류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면은 뭐 all 해가지고 이제부터 하나 따라가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따라가도 좋고, 보시면은 이 문제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도 이렇게 다 정리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DFS에서 하나하나 따라가도 되고,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하나하나 공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코딩 테스트에 대한 대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해외 기업 기준입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대학생 때 해외 취업 준비할 거를 생각을 했었으면 꾸준히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와서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개발자로서 컴퓨터 쪽 외 공부하면 도움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선배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컴퓨터 쪽 외 공부하면 도움될 만한 분야. 개발자라고 해서 너무 좀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쪽 외에 공부하면 좋은 분야, 개발자로서. 그렇다고 수학을 이렇게 파면은 물론 뭐 딥러닝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학 쪽 관련된 뭐 알고리즘을 판다 그럼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진짜 즐길 수 있는 뭔가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테마파크 좋아하잖아요. 놀이공원 그런 것처럼 음, 너무 이제 개발자로서의 이렇게 딥다이브, 너무 개발자로서 성공을 하려면 뭐 컴퓨터 외에 뭐를 더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생각을 너무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면 즐거운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잘 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좀 더 지금도 계속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프랑스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이제 프랑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이런 데도 한번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디즈니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도 이제 저도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개발자를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개발자라고 너무 코딩에만 집중하고 컴퓨터 집중하고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MBTI? 저 MBTI는 원래는 ENFP. 맨 처음에는 INFP였는데 그 다음엔 ENFP 나왔고 요즘에는 ESFP도 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제가 ENFP 같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ENTP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ENFP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냥 ENFP라고 생각해 주세요.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 뭐가 있을까? 음, 음, 딱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뭐 기술적으로 막히는 거 있을 때마다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찾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사이트 말고 그냥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 줄 만한 거? 서적? 저도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 약간 뭐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현실을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혹시 언더독 분이신가요? 언더독 분이시면은 제가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공유해드리던가 할게요. 뭐 하사모 매니저님 통해가지고 전달해드리면 되겠죠? 뭐 맞나요? 뭐 언더독 분이신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뭐 아니시면은 뭐 제 인스타로 뭐 메시지 보내주시던가 하세요.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책? 아, 아니시구나. 지금 메시지 카톡 주셨네. 카톡이네. 메시지 주셨네. 네, 그러면은 네, 뭐 인스타로 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나는 게 제가 여기 영국 오기 전에 집에 있던 책 몇 가지를 스캔 떠가지고 왔거든요. 책을 이렇게 직접 가져오기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 중에서도 좀 괜찮았던 게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메시지 주시면은. 벌써 3시 40, 아니, 지금 3시 40분이 여기고,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11시 40분인가요? 늦은 시간이네요. 다 질문은 끝난 것 같네요. 그쵸? 더 질문 없으시죠? 아,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 공개는 끄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은 세미나 끝일 것 같은데요. 끝나는 김에 언더독 홍보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이게 아니라. 네, 저희 언더독 레볼루션은 지금 IT 창업 쪽으로 하는 고대 세종의 유일한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단순한 동아리에 남으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현재 비영리 단체, 임의단체라는 걸로 나라의 정치적인 단체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흔히 이제 시민단체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 공익법인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 보이시는 udr-up.io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밑에 저희가 한 학기 만에 걸어왔던 길들이 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겨울쯤이나 내년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들을 뽑을 거고요. 그때 또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선배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또 특강 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아, 제가, 오, 올린다. 제가 진짜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로 해외 취업을 본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진짜? 진심으로? 저처럼?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다고 한 게 약간 어떤 거였냐면은 진짜로 뭐 레주메 작성 팁이라든지 링크드인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수요 조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로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원수가 혹시 적더라도 있으면은 적으면은 진짜 약간 소규모 클래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여기 언더독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네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세미나를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뭐 작게 아니면은 뭐 클래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미나로 한다든지 어떻게든 방식을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뭐 홍보는 뭐 에타에 올리면은 뭐 보시겠죠. 아니면은 뭐 네, 뭐 어떻게든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선배님 아까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셨으니까 거기로 DM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도 언더독에도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연결해서 네, 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늦은 시간까지 다 수고하셨고요. 채팅창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뭐 짝짝짝이라든지 네, 환영의 물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 오늘 감사했고요. 제가 또 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많이 조금 긴장하기도 했었고 아까 보는데 다리를 떨어가지고 막 머리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네,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